여러분, 이 현장의 열띤 토론이 이제 여러분들께도 다 전달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거든요. 이제 해방 이후 남북에서 서로 다른 체제가 발전한 모습을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요, 울산과 함흥 같은 중화공업 도시 외에도 뭔가 비교점이랑 공통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남북의 또 다른 도시들 있을까요?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기대돼요.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다. 네. 그러면 남한에서 도시 하나, 북한에서 또 도시 하나를 선택해서 간다라고 하면 어디를 선택하실까요? 저 같으면은 남한은 서울, 그리고 뭐 북한은 평양, 개성 요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거기에 궁금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왜 우리가 남북하면 서울하고 평양이잖아요. 네. 뭐 제주도를 제외하면 그래도 서울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평양 가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중요하죠. 파리도 중요하고 런던도 중요하지만 다른 도시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오사카도 중요하고 교토도 중요한데 네. 왜 한반도만 서울하고 평양으로 딱 집중돼 있을까? 저는 이 도시의 어떤 비밀의 열쇠? 이런 게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서울이나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과연 수도이기만 할까? 그럼 뭐예요? 전시 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북이 체제 경쟁을 하는데 가장 잘 산다. 그럼 어디를 보여줘야 될까요? 도시. 그렇죠. 도시 중에서도 어디? 수도. 그렇죠. 예, 서울과 평양을 보여주어야만 하고, 이 집중된 사회 기반 시설, 삐까번쩍한 아파트, 그리고 문화 공간들, 그리고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답잖아요. 도시가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다워요. 한강이 흐르고 대동강이 흐르고 거기에 문화시설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저는 단지 우리가 누리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 공간이자 서울과 평양이 또한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열린 강좌의 취지는요, 해방 이후 달라진 남북의 차이를 통해서 또 모색하고 통일 과정에서 남북 통합의 길을 모색하고자 저희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안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먼저 조금 오늘 얘기 쭉 듣고 생각해 봤을 때는 네. 도시 간의 이러한 교류 협력? 이러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울산 도시와 함흥 도시, 우리 오늘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 도시를 왔다 갔다 한번 해보면서 이 남북이 어떻게 공업 도시들을 발전시켰는지도 보고, 또는 또 이 울산과 이 함흥이 살고 있는 북한의, 거긴 노동자겠죠? 북한 노동자와 또 남한의 노동자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뭐 교류 협력도 하고, 뭐 축구대회도 한번 하고, 이런 상상력을 한번 하면 우리가 이 분단이 굉장히 멀리 있지만 이걸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구 대회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북 청년으로서. 저는 굉장히 문화에 관심이 있고, 네. 그리고 왜냐하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또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립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자유경제를 도입해서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문화라는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두 도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 차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두 도시 간의 교류가 있으면 그 차이를 어느 정도 또 해소하고, 또 이질감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는 또 그런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남한 청년 대표로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이제 또 강의를 듣고 이렇게 패널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걸 이제 남북이 같이 학술 교류를 해도 참 좋겠다. 북한의 학자도 오고 남한의 학자도 오고 이렇게 해서 발표도 하고, 이 토론 때도 이제 함흥에서 고향을 둔 이런 분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풍성하고 재밌을 것 같고, 우리의 공통점을 좀 찾아 나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 분의 패널 분께서 다양한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의 주인공 이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뭐 스포츠 교류도 하고, 도시 간의 스포츠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학술 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 교류도 하고, 통일이라는 건 바로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또 이제 역사 이야기, 이걸 해드리자면, 네. 경평축구라고 하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뭐예요? 경성과 평양 사이에서의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1929년에 시작해서 1946년까지 쭉 계속된 거예요. 23년 동안. 그렇게 오래 네, 그렇게 아니 그 기간 동안 지속이 됐고 그리고 23번 개최가 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게 경평축구가 됐었고 축구 이제 원로 축구계의 원로이신 김용식 옹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평축구 하면 난리 났다. 온 국민이 열광하는 뜨거운 민족의 잔치. 민족의 잔치인 거죠. 식민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력을 보완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스포츠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체력을 기르면 민족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어떤 전 민족의 뜨거운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이 경평축구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온 민족의 잔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잔치 만들어 봅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잔치들이 도시 사이에서 막 벌어지면 사실은 사람들도 통일을 막 핵 무서워 뭐 쟤네 너무 가난해 그리고 쟤네는 너무 잘 산다고 우쭐우쭐해 이런 것을 넘어서서 서로 간의 그런 어떤 교류의 장으로서 즐거운 잔치의 장으로서 만들어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큰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남북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통일부터 큰 통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동안 남과 북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차이점에만 저희가 집중을 했었거든요. 오늘은요, 차이와 다름 속에서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북 통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고요. 자, 이제는 남북 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거창하진 않더라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겠고요. 또 그 노력과 시간이 모여서 미래의 한반도 평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연해주신 정진아 교수님, 그리고 이태준님, 이지원님, 김형선님 다양한 패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요 다음 강좌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6월 15일이죠. 통합문화포럼 제2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남북 통합을 여성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또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때는 평화통일 열린 강좌죠. 해방 이후 시리즈의 마지막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신 이 프로그램은요. 유튜브죠. 남북통합문화센터에 올라가게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저는 지금까지 강좌를 진행한 아나운서 김다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